IS 계좌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비과세죠. 올해는 IS 비과세 한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S 계좌에서 예금할 상품이 없다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IS 계좌는 모든 금융회사 통틀어 개인당 1인 1계좌밖에 못 만들기 때문이죠. 해당 금융회사가 추구하지 않은 상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금도 하고 싶고 주식도 하고 싶은 사람은 난감합니다. 은행의 신탁형 IS 계좌를 이용하자니 배당주에 투자할 수가 없고 증권사의 중개형 IS 계좌를 이용하자니 예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저축형 ETF 3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파킹 ETF라고도 불리죠. IS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도 파킹 통장과 CMA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ETF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ETF는 코포금리 ETF입니다. 이름이 매우 재미있죠? 코포금리는 어떤 금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코포금리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한 한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무위험 지표금리란 영문으로는 Risk Free Reference Rate RFR이라고 합니다. RFR은 원문 그대로 투자자가 신용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수익률을 말합니다. 2012년 이후 리보 금리를 대체하게 된 금리인데요. 리보 금리는 런던 내 은행 간 대출 금리를 말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왔는데 2012년 세계적인 은행들이 리보 금리 조작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의 신뢰성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대체 지표금리로 개발된 금리가 무위험 지표금리입니다. 한국은 무위험 지표금리를 RP 거래금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RP는 레포를 말하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의미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하에 채권을 빌려주고 소정의 이자를 붙여 다시 파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레포 금리를 한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코포로 선정을 했죠. 코포는 코리아 오버나잇 파이낸싱 레포 레이스를 약자입니다. 오버나잇은 하룻밤 초단기 거래를 의미하죠. 이제 코포 금리가 어떤 금리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됐죠. 한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코포 금리는 얼마 될까요? 2월 28일자 3.34%입니다. 그럼 이제 코포 금리에 투자를 하는 ETF를 찾아봐야 되겠죠. 타이거, 코덱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가, 거래량, 순자산 총액도 비슷합니다. 보수는 타이거가 0.03%로 코덱스보다는 저렴하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코포금리 ETF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변동성 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지난 1년간 수익이 3.64%입니다. 코포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죠.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상품명에 액티브, 합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ETF를 투자하실 때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액티브 ETF는 인덱스 ETF와는 반대인 ETF죠. 인덱스 ETF는 종목과 투자 종목을 정할 때 기초지수가 정한 대로 그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능동성이 필요가 없죠. 이와 반대로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재량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투자하는 일반 ETF와는 달리 증권사에게 투자를 맡기는 ETF를 말합니다. 일종의 재간접 투자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투자하기 힘든 해외 부동산이나 원자재 등을 투자할 수가 있는 방법이죠. 액티브와 합성의 장점은 투자할 수 없었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겠죠.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그것은 이러한 기술을 썼을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들은 투자 설명서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할 때는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포금리 ETF입니다. 한국에 코포금리가 있다면 미국에는 소포금리가 있습니다. 소포금리는 미국의 무위험 지표금리입니다. 2월 20일자 소포금리는 5.31%입니다. 코포금리가 3.34%인데 소포금리는 5.31%로 소포금리가 약 2% 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 소포금리에 투자하는 ETF는 타이거와 코덱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설명서에 공개한 보수는 코덱스가 0.18%,
타이거는 0.19%보다 많습니다. 코덱스 소포금리 ETF의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코포금리 ETF와는 달리 수익률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해지를 하지 않은 환노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에 따라 수익도 출력금이 조금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포금리 ETF와 소포금리 ETF 중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요? 수익이 좀 더 낮더라도 환율의 변동성이 없으면 좋겠다 하시면 코포금리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 환율의 변동성이 조금 있어도 상관없으니 좀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미국 달러 소포금리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CD금리 ETF입니다. CD 하면 예전에 음악을 담아뒀던 CD가 먼저 생각나죠. 이제는 추억이 되어갑니다.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늘 예금 고객을 상대로 만기를 정한 예금 증서, 즉 CD를 팔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CD를 사겠다고 마음을 맡기면 은행은 고객에게 미리 만기와 이자율을 정한 CD를 넘겨줍니다. 이후 만기가 되면 고객은 은행 창구에 CD를 제시하고 미리 약정한 이자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CD라는 증서를 주고받는 것 뿐이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정해놓은 확정 이자를 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예금 거래와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은행이 CD 증서를 내준다고 하지만 실은 은행이 CD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내주는 것은 CD 증서 실물이 아니라 CD 증서 매매 사실을 표시한 통장이라는 점에서 정기예금을 할 때 통장을 받는 것과 닮았습니다. 이자도 보통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주는 정도입니다. 그럼 CD와 정기예금은 뭐가 다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기입니다. CD가 만기가 훨씬 짧습니다. 보통은 91일 3개월물이나 181일 6개월물을 거래합니다. 정기예금처럼 돈을 오래 묶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다른 점은 CD는 일반 정기예금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그리 쉽사리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여유자금을 짧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CD를 즐겨 거래합니다. 무엇보다 이자를 벌면서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거액을 거래하는 법인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많이 거래하고 요즘엔 개인들도 즐겨 매매합니다. CD 수익률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금융가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하루 2번씩 고시하는 90일 만기 CD 수익률을 공식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CD 수익률은 현재 시중은행들이 우리 가계를 상대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D 수익률에 얼마간 더 얹은 이율로 담보대출 금리를 정해놓고 대출 뒤 3개월마다 CD 수익률이 변하는 만큼 대출금리도 조정해 이자를 받는 식입니다. CD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2월 28일자 3.7%입니다. 그럼 CD에 투자하는 ETF를 알아봐야 되겠죠? 타이거와 코덱스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코덱스는 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면 타이거 CD금리 ETF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CD금리 ETF의 수익률을 보면 변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의 운용 보수를 빼고 CD금리를 매일 챙길 수가 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퇴직연금에서 이 세 개의 ETF에 투자가 다 가능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그럼 100% 다 투자가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달러 소포금리 ETF는 100% 투자는 불가하고 70%까지 투자는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리가 쉽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월부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해외에 있는 비과세 상품이 중점 내용입니다. 투자 리스크 없이 7% 정도 중수익이 보장됩니다. 저축과 연금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관리와 연금에 대한 고민이 절반은 없어지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